네,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조직 관리와 팀 비딩으로 보는 영화에서 보는 기업가 정신 세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은가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화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을 땐 팀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영화 사례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명 정도, 3개 역할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개발, 세 번째는 디자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생각을 계속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른 그 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포장을 잘 해주는 이렇게 해서 보통 3명이 같이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이걸 굉장히 빠르게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영화에서 제일 잘 보여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에이특공대라고 하는 더 DA 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되게 이거 팀 플레이의 좀 전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리더죠. 네, 한니발이라고 하는 머리가 하얀 그런 리더가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전체적인 판을 짭니다. 그러고 나면 그 외에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조종을 되게 잘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되게 잘 만지고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하다 못해 얼굴로 이렇게 이렇게 좀 미남계를 쓰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움직이는 걸 보면 기획에 딱 떨어지고 나면 그 아마 영화의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딱 정리를 하면 그걸 순식간에 업무 분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누구는 막 용접을 하고 있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미남계를 써서 정보를 빼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작전이 돌아가는데 이제 탈출 엑시즈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탈출도 하잖아요. 이 탈출을 할 때는 헬리콥터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기가 막힌 운전수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팀 플레이의 전형으로서 좋은 팀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에이특공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얘기했긴 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팀 영화들이 다 역할에 대해서 다 정의를 다 하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에이특공대처럼 뭐 미션 딱 떨어지면 알아서 자기 업무를 딱 정의를 스스로 내려서 따사삭 다른 일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에이특공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의 업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젠틀맨 리그처럼 뭐 영웅들 모아놓고 하니까 그 중에 그때 상황에서 제일 잘하래. 그러니까 알아 딱딱 그 일을 하게 된 업무가 배정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거는 이제 팀을 잘 짜야지 잘못 짜면 오히려 고생하는 얘기가 이제 또 조이거든요. 자기 언니가 이제 사람이 좀 뭔가 그 어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걔랑 나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쟤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좀 약간 배신도 때릴 수 있고 막 그러는데 딱 보면 이제 그 지 사촌 아니야 지 친언니를 왜 자꾸 데리고 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화에 사실은 빨리 내쳐야 되는데 하면서 내쳐야 되냐고 보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조이 망가노가 일을 할 때 계속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이 아닐까 뭐 생각도 들지만 딱 봤을 때 팀이 오히려 잘못하면 고생하게 만드는 뭐 이상한 거 계약해오고 이상한 거 동의해오고 그 다음에 더 고생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팀 짤 때는 뭐 자기 친분이랑은 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좀 약간 냉정하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해야지. 예. 그 어떤 친분에서 가까이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뭐 조이에서는 자기가 뭐 다 개발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제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그 걸레를. 그러니까 뭐 사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죠. 예.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더 좋긴 하겠지만. 예. 지금 이제 제가 학생 팀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팀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친구들끼리 팀을 5명, 6명이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계공학 동아리인 거지 창업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팀이 왔을 때 심사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여기 다들 다 기계공학과시네요, 혹은 뭐 다 같은 과시네요. 그러면 이거 기획이나 경영이나 뭐 마케팅 이런 쪽은 어떤 분이 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팀이, 특히 학생 팀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자기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답변을 해도 신빙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을 중심으로, 학과 생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은 부류로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할에 맞춰서 다양성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어떻게 구성하는 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 리소스 배분이 필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이 이제 이런 것들 질문이 아까처럼 왜 이렇게 구성이 되냐면은, 기획도 하고 저희는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면은 결국 대표님이 다 슈퍼맨인 거죠.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속도라는 측면, 내 경쟁사는 팀을 이루어서 짧은 시간 안에 쫙 치고 나가는데 우리 팀은 팀원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팀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새로운 기술 가지고 창업하는 뭐 신기술 기술 사업화 그런 과정에 가장 그 유명한 저자가 이제 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술 사업화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그 각각의 5단계에 뭐 초기 개발할 때는 뭐 R&D 그런 게 좀 집중될 거 아닙니까? 뒤에 후반에는 제조, 매니팩처링이 될 텐데, 그 각각의 5단계에 항상 들어가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5단계에 다 마케팅을 넣었을까? 그래서 뭐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신기술을 사업화하시는 분들, 또 기술의 뎁스가 높아지니까 기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면 자기들끼리 필요한 용어를 쓰게 되고,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너스를 으쌰으쌰하게 되면 마케팅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작에서 뭔가 새로운 거 좋은 건 잘 만드는데, 만들어진 게 사회에 나가서 이게 왜 필요하지? 사람들이 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도 저 이질적인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고, 미국이 전 세계 지금 최강국 모인 원인 중에 하나가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그거에 나온 시너지가 경제적으로 더 훨씬 더 큰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면 좋으냐,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있죠. 자기 혐오라는 것 있잖아요. 그 도레안의 초상 그런 것도 자기 초상화 보면 갑자기 확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랑 비슷한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랑 조금만 다른 사람이면 뭐 대화도 잘 통하고 좋겠지만, 아예 이질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한번 팀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보면 그 외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데는 아주 편하게 되겠죠. 네.
이게 팀빌딩을 할 때 와 되게 저는 팀빌딩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은 그 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런 다양성을 담은 상태에서 딱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저는 좀 보는 게 이게 이제 그 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자 방금 나왔었던 A 특공대라고 하는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벤져스 뭐 이런 팀으로 구성된 곳 혹은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그 팀이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돼도 이렇게 일부 교체는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체는 될 수 있지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팀이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혹은 어떤 목적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저건 잘하고 저만큼은 언제든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용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신뢰는 결국은 이제 서로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뢰로 바탕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물이 있긴 할 텐데 사실 미션 임파서블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주인공이 다양한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정말 말 그대로 미션 베이스인 부분인데 초반에 있었던 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리즈물이 되면서 지금 팀이 완비된 형태인 거고 그 쭉 시리즈를 보시면 그 성장하는 좀 단계가 보여요. 기존에는 사실 거의 원맨 아마 톰 크루즈가 혼자 하는 거였으면 지금은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전에도 그냥 즉석에서 정해진 것도 지금은 거의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게 더 팀이 더 단단하게 유지되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런 그 팀빌딩의 가장 끝판왕은 스타트rek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 영화는 어쩔 수 없어요. 우주를 하다 보면 모두 거기 있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항상 뭐가 발생했는데 스타트렉 시리즈가 이제 3부작이 나왔을 당시에 1편하고 마지막 보면 그 결국은 그 팀이 나중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서 가지는 방향이 계속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단순히 한 편만 아니라 시리즈물로 보게 되면은 그 팀이 어떻게 더 공고해지는지 견고해지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팀의 공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반대편 쪽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팀이 깨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목적이 좋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을 좋게 바꿀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럴까를 뒤지고 보면 꼭 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 제가 어벤져스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어벤져스는 그 주인공들이 각각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다 자기 고뇌가 있고 자기 성장 스토리가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다 모든 주인공들은 뭐 이렇게 능력이 뭐가 더 좋아지거나 혹은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트가 더 좋아지고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가 바뀌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는 갈등 상황입니다. 제가 어벤져스를 볼 때 제일 안타까웠던 그 편이 뭐였냐면 이렇게 인피니티 워 부분이었거든요. 왜 안타까웠냐면 예를 들어서 타노스가 이렇게 쭉 훑으면서 막 이렇게 돌을 모으잖아요.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데 이때 만약에 그 전에 이 시빌워에서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으로 해서 두 편으로 팀이 완전 쪼개져서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잘 이루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뭐 그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바라보는 철학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인피니티 워에서는 결국은 각계격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캡틴 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이 부류가 이 타노스하고 이제 그 타노스 행성에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였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때 어벤져스가 몽땅 거기 모여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거의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타노스가 지구에 와서 마지막 그 비전이 가지고 있는 이걸 빼면서 이 건틀렛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튕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요때 연합만 했었어도 이거는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타노스가 더 이상 못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타노스한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나머지 사실 어벤져스들한테는 어떻게 한 거죠, 사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영화기 때문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갈등감 부족했는데 갈등 상황을 부각시키긴 했는데 갈등이라는 게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무마시키고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에이트 공대 같은 경우는 범죄를 안 저질렀지만 범죄자로 찍혀서 그들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특공대라는 팀을 이룬 상황에서 서로 간의 실력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 상황. 또 스타트렉 말씀하셨는데 스타트렉도 우주라는 극한 상황에서 외계 인종과 싸워야 되면서 거기 살아남는 내가 여기서 뭐가 하면 다 죽는 그런 극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좀 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깨지면 다 죽는다. 그런 거 어떤 걸 상황을 만들어 놔야 팀이 거기에서 신뢰감이 안 생길 수 없게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더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게 에이트 공대라든지 아까 말한 스타트랙이라든지 그리고 오션스 11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여성용 오션스도 사실 그런 거고 계속. 저도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사실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건데 반전이 있었던 게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그 경찰로서의 그런 것들의 아주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 다른 반장이 이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쪽으로는 너무나 팀워크가 좋은데 이 그 태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닭집을 차리잖아요. 사실 그 영화에 대한 그 안에서의 그 팀플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사실 거기에 모든 영혼을 담아서 사실 명대사가 굉장히 많은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거 하나하나마다가 굉장히 저는 다 이런 팀 비딩, 팀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팀 구성에서 핵심은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팀을 구성한 리더 누가 사실 모집하냐.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 얘기하셨지만 지금 모든 영화를 다 통틀어서 누가 팀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도 너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발생할 잠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을 구성을 했는데 공동 창업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역할이 좀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구분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역할과 심리적 지위는 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막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한쪽 주인공 최민식과 하정우 둘이 한 사람은 주먹을 쓰고 한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를 쓰는 이런 합이잖아요.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이게 되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지배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이제 둘이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둘이 되게 좋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살아있네라든 이런 표현과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남이가 이게 나오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끈끈함. 둘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한쪽이 욕심을 갖게 되고 어느 한쪽은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보스고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리더인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언짢게 하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감정의 골이 결국은 두 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파국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동 창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 사항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서 아까 조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떤 팀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팀이에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이 팀도 어차피 우리가 하려는 미션과 어떤 스타트업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내일 바뀌고 모레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기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이 팀에 대한 변화를 또 안 시키는 부분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좋지 않은 거. 지금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좀 고인물처럼 계속 가다 보면은 변화가 없으면 이런 것들도 사실 금방 이제 효과를 기대하기 약간 좀 신뢰가 또 깨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등을 좀 잘 관리 못해서 표현된 영화가 아까 얘기한 SNS가 아닌가. 예, 소셜 네트워크 영화 보면 두 가지 소송이잖아요. 하나가 공동 창업자인 와일드, 또 하나는 그 페이스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걔네 형제들과의 소송 두 개인데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뭐 알고리즘 제시하고 개발 또 어느 정도 투자금도 자기가 뭐 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그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쇼 파커라는 대단한 멘토가 오히려 경영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과감하게 쳐내니까 이제 그때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시 그 소송을 통해서 자기 걸 되찾겠다 하는 부분인 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좀 회사 내에서 좀 규정해서 미리 정해놓거나 하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 변화에 대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그런 게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주총회에서 VC들의 투표로 인해서 배제시키고 자기의 주식에 대한 권리도 다 거의 박탈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 법정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고 물론 이제 왈도가 소송에선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는 이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걸 법정 싸움까지 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만난다는 건 다시는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쿨해서 뭐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그 상황에서 성장 단계별로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팀을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리더라면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좀 프로토콜 같은 걸 좀 정립을 해둬야 그런 문제 없이 계속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페이스북이 지금 워낙 잘 되고 있지만 뭐 그런 왈도와의 소송이 없었으면 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재판에다가 자기 시간 뺏기고 그 돈 뺏기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영화로 보는 기업가 정신 조직관리팀 비딩 두 번째 세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영화로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제 팀 구성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션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